됐어. 자, 얘들아,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자. 얘들아, 보시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자, 동백꽃이라고 나와요. 너네 혹시 이거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동백꽃 알거나 읽어본 사람? 저요. 손 들어봐. 학교에서 했니? 아니요, 저 논술 시에는 저도요. 네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앞에 바는 애들이 거의 나는 그래서 이거 많이 읽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좀, 소나기와 비슷하게 약간 로맨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작가 김유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중요한 작가라서. 여러분,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적으세요. 알았죠? 지금 필기하는 거는. 자, 작가 김유정. 이름이 여자 같죠? 남자입니다. 예, 그래서 너네 강원도 춘천 있잖아요. 강원도 이제 거기가 이제 고향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농촌 소설을 많이 썼어요. 농촌 소설이고 해학적 이런 내용을 많이 담은 작가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단편 소설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래 못 살았어요. 30도 못 살았어요. 이제 폐결핵이랑 막 가난에 고생하다가 일찍 삶을 거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요절하고 작가 생명은 짧았음에도 되게 많은 작품을 남긴 거죠, 우리에게. 중요하고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래서 너네 혹시 ITX 청춘 이런 거 들어봤나? 지하철에서 유일하게 그 지하철역 중에 사람의 이름을 딴 역이 바로 김유정 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김유정역에 가시면 거기 이제 김유정 문학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정의 생애나 이제 작품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놀기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와 갔는데 왜냐면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놀거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닭갈비도 먹고, 너네 닭갈비 좋아해요? 닭갈비도 먹고, 그다음에 이거 레일바이크 알죠? 레일바이크도 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친구든 연인이든 어쨌든 가족 단위든 가보면은 괜찮을 여행 코스예요.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 김유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좀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부잣집이었대요. 집도 좀 부잣집이고 이랬나 본데 엄마를 빨리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 붙이고 이럴 때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김유정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여성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일화가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박록주라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그 박록주가 명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명 작가와 이름 없는 작가 어린애와 되게 유명한 아이돌 스타 있죠. 인기 스타. 그러니까 그 박록주는 너무 인기 있고 유명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좀 김유정이 그 박록주한테 너무 스토커처럼 막 계속 편지 보내고 열애를 구월하고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근데 너무 그렇게 빨리 죽은 거를 알고는 박록주가 약간 후회했대요. 이럴 줄 알면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말을 걸 그랬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뭐 다 의미 없다 이런 거겠죠. 여튼 그런 사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말로 하면은 뜨거운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나쁜 말로 하면은 이제 집착이죠. 집착이나 약간 스토커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보낸 편지 보면 난 너무 지금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게 유언처럼 되고 말했듯이 3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하죠. 그쵸? 그런데 이 작가가 남긴 작품이 보세요. 요 동백꽃도 그렇고 알아두실 게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봄봄. 그 다음에 뭐 금 따는 콩밭.
그 다음에 만무방. 요런 종류가 좀 유명해요. 만무방. 그래서 특히 요 두 작품은 좀 필수예요. 동백꽃이랑 봄봄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수준이나 여러분 그거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게 안 어렵고 읽기도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독서에 딱 시작할 때 좋은 작가가 저런 김유정이나 현진건이나 저번에 배운 뭐 순환이대 하그 이런 그런 작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썼니? 쓸 건 쓰시고. 김유정. 네, 이름 예쁘죠? 김유정. 자, 됐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얘기를 해보면, 자, 나가 나와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리고 점순이가 나와요. 얘도 주인공이에요. 그래, 공동 주인공인데, 화자는 나예요. 나가 서술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좀 발생하냐면, 점순이가 나를 무지 좋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점순이가 조금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호감이 있어요.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둔해요. 좀 둔해요. 그래가지고 몰라. 여기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지만 만약 어떤 여자애가 나를 되게 근데 뭐 티를 안 내면은 모를 수도 있으려나요? 그래서 이제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줬어요. 감자 먹으라고. 근데 점순이가 좀 실수를 했어. 너네 집엔 이거 없지? 그게 뭐냐면 점순이네가 우리 집에 약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마름이라 그래서 땅 관리하는 점순이네. 그러니까 점순이네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니네 집엔 이런 거 없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뭐가 상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점순이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이 거절당한 거죠. 자기 마음이. 기껏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순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꾸 뭐를 붙이냐면 닭싸움. 뭐라고요? 닭싸움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그래서 그 주제 써봐. 주제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춘기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나이가 17살입니다. 니네가 몇 살인 거? 13살이니? 14살인데요. 응. 너네 14살이니? 네. 근데 여기 17이라고 나와요. 나이가 17 정도. 한창 그럴 나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이거 썼니 다? 네. 썼으면 이제 읽으면서 볼게요. 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겼다. 내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이 내가가 뭐라고요? 서술자라고 써놔. 내가 서술자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점심 먹고 나무할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 등 뒤에 푸득푸득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 고개 돌려보니 아니다 다르랴 두 놈이 또 이렇게 얼렸다. 그 두 놈이 뭐냐면 점순이네 닭과 우리 닭이에요. 점순네 수탉, 대강이가 크고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대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 좀 사이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깎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 우리 닭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이 뭐예요? 피. 예, 붉은 피. 닭도 불쌍하지, 그치? 주인 잘못 만나서.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니 내 대강이가 터져 피 흐르는 것 같아서 두 눈에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대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리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줄 거 봐. 생각을 고쳐먹고. 이유가 뭐? 주호야 집중해라. 왜 그 자꾸 딴 데. 주호야 다 보여. 왜 집중 안 해? 점순내가 우리 집을 땅을 관리하는 마름인데 만약 그 집 재산에 손상을 입힌다. 안 되겠죠.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거다. 바삭바삭 내기를 올리느라 그랬음이 틀림없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야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사건. 거기 줄 거. 나흘 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너네 순행적이라는 게 있고 역순행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닭싸움 벌어진 게 먼저죠. 먼저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감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교차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짬뽕돼서 섞이는 거. 그거를 역순행이라 그래. 여기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역주행, 역순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점순이도 괜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 계집애가 나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 얘들아 이런 단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쌩이질. 있잖아요. 단어 중요합니다. 이거 쌩이질. 이유 없이 남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거를 쌩이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이라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한참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걸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앉는 소리를 하니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고 의심하였다. 거기다 쓰세요. 나에게 점순이는 지금 나한테 막 말 걸고 너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자꾸 말 붙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점순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나는 몰라요. 왜요? 보세요. 자, 점순이는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당돌합니다. 그에 비해 나는 좀 둔하고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가고 어수룩해요. 어리숙한. 그러니까 점순이의 그리고 너네 그런 게 있어요. 점순이가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게 애가 깨인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든 뭐든 이런 게 좀 빠른 거고 나는 지금 둔한 겁니다. 몰라요. 그거를 잘. 근데 너무 그런 것도 문제겠지. 얘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있나? 이게 도끼병도 약간 문제지만 너무 눈치 없어도 안 되지. 행주 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괄호해보세요. 굵은 감자 3개. 자, 굵은 감자 3개. 그게 뭐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굵은 감자 3개. 뭐냐면 자, 일단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와 점순이를 갈등에 들게 해요.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게 되는 원인. 그게 굵은 감자예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알지만 점순이는 나한테 호감이 있어. 너네 왜 그럴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이렇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줬는데 내가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근데 양쪽 다 서로 오해가 있었어요. 좀 잘못이 있었는데 점순이도 그거 보면 너 집엔 이거 없지. 실수했죠. 거기다 쓰세요. 너 집엔 이거 없지.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나의 가뜩이나 점순이네가 더 잘 살아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지. 생색 있는 소리를 내고 제가 준 걸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나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근데 사실 그렇다? 야 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하고 줬는데 먹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거기 줄 거 보세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대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싶어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본 처음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 들어온 게 3년째 되어 오는데 까무잡잡했던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 그 다음에 줄 거 봐. 2번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다. 그 다음에 게다가 3번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쏘아보더니 눈물까지 어리는 거. 이게 3번.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희간이 달아났다. 자, 제가 아까 줄그라고 한 거, 숨소리 거칠어지는 거, 얼굴이 새빨개진 거, 뭐 눈물까지 어리는 거 보세요. 자, 만약 이게 서술자가 점순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겠죠. 나는 감자를 거절당한 게 너무나 열받아, 너무나 화가 나고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만약 점순이라면. 근데 지금 점순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순이의 얼굴이나 행동, 표정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얘 자존심 상했구나 지금. 화났구나. 왜요? 마음을 거절당했으니까.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가려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 보일 얼벙이 바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리세리고 달아줄 난정.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점순이의 평소 성격이죠. 그러니까 점순이의 평소 성격은 거기다 씁시다. 점순이의 평소 성격. 어때요? 평소 성격? 당돌하고 적극적이에요. 뭐 수줍음이 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순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나와 점순이의 갈등. 점순이와의 갈등의 고조.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서로 설사 주는 감자를 안 먹은 게 실례라고 하면 주면 그냥 줬지 너 집에는 이거 없지가 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집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얘들아 거기다가 마름 쓰세요. 별표하고. 마름이란 단어가 있고 배제라는 단어가 있죠. 중요합니다. 마름이라는 단어는 꼭 이거 아니라도 많이 나와요. 뭐 역사 시간 이럴 때도 나올 수 있고. 자, 마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너네 근데 뭐냐면 지금은 마름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은 차라리 뭐 건물주나 그쵸 집주인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배제는 뭐냐면 땅이에요. 땅 바로 농사지을 땅. 그러니까 이 마름에게 통해서 배제를 빌린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마름이에요, 바로.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냐면 점순이네와 우리 집의 경제적인 격차도 알 수 있어요. 점순이네가 갑이고 우리 집이 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마을 처음 들어와서 집 없어서 곤란할 때도 집터 빌리고 그 위에 집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부족하면 점순이한테 가서 부지런히 꿔다 먹으며 인품 그런 집 없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그러니까 신세를 많이 졌네요.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나이가 이제 나오죠. 17살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 소문 사납다고 주의를 준 것도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 하는 것이다. 눈물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집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했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뒤로 보니까 나는 고만 두 눈이 동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마루에, 그러니까 홀로 건터 앉았는데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을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 요렇게 안팡스레는 아주 야무지게 패주는 게 아닐까.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아주 의도적이죠 이거는. 나는 눈에 쌍심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쓰세요. 분노죠, 분노. 사방을 한번 휘둘러 보고야 점순네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울타리 중턱을 치며 이놈의 계집에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고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 내려올 때를 겨냥해 미리부터 닭을 가지고 있다가 나 보라는 듯 내 앞에서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자, 거기다 씁시다. 점순이의 행동의 이유가 뭐겠어요? 불기짝이 여기 아니에요? 엉덩이. 그러니까 뭐냐면 점순이가 이러는 이유가, 우리 집 닭을 괴롭히고 이렇게 자꾸 닭싸움 붙이고 하는 이유가 일단 나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을 거절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복수입니다. 너가 어디 나에게 그래? 막 이러면서. 너네 그래서 여자가 왜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래요. 서리 뭔 줄 알죠? 그 왜 얼음.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한번 화나면. 알았지? 남학생들. 점순이가 여자예요? 남자겠니? 딱 봐도 남자겠니? 아이나? 아니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남자고 점순이가 여자애지. 네. 순이는 주로 여자잖아. 점순이 뭐 이렇게 뭐 그치? 아 그런데.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도 싸울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줄 거 봐. 형편이 썩 불리하대요. 왜요? 거기다 써. 형편이 불리한 이유 뭐예요? 점순내가 뭐니까? 마름이는. 써. 이유. 점순이네가 마름이기 때문에. 그래 닭의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아우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야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거기 보면 뭐 이년아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비속어를 많이 써요.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여기 비속어를 써서 욕설이 좀 나오거든요. 인연의 계집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속어를 써서 이제 좀 뭐냐면 해학성. 해학성이 뭐예요? 웃음. 내가 도끼 눈을 뜨고 호령하니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로로 오더니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러워. 더러운 걸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나도 더럽단 듯 울타리께로 횡하니 돌아다니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기운에 나의 이마빼기에다가 물짓똥,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하는 거죠. 그거 이런 걸 본다면 알집만 터진 게 아니라 골병은 그러니까 애가 아프겠죠. 그렇게 맞았으니까. 나의 등 뒤에다 대고 보세요. 나에게만 얘 점순이도 보통이 아닌. 야, 이 바보 녀석아, 너 베넷병신이지? 니네 베넷병신이 뭔지 아세요? 너네 베넷 쪼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애기들 처음 태어나면, 신생아 처음 태어나면 조리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입혀가지고 여기 앞에다 이렇게 끈만 달 수 있게, 그러니까 귀저귀 갈고 이래야 돼. 그게 베넷 쪼고리야. 그래서 뭐냐면 엄마들이 그 베넷 쪼고리를 잘 안 버립니다. 뭐냐, 이제 하나씩 이제 뭐냐면 간직해놔. 왜냐면 무슨 힘들거나 그럴 때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니네 집에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부모님이 베넷 쪼고리 이렇게 간직하고 저도 그렇고, 저도 우리 딸 거 한두 개는 너무 예쁘거나 왠지 왜 애착 가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킵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 어디 버렸나? 자, 베넷 병신이라는 게 뭐야? 너 뱃속부터 병신이지? 이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볼 때는 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답답하고 너 병신이냐? 이거 내 마음도 모르냐? 이거겠죠. 그 다음에 그만둬 좋으련만, 얘 너 네 아버지 고자라지? 그랬더니 왜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니네 고자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고자라 그러면 막 깔깔깔 웃던데.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 그러니까 뭐냐면 패드립, 이게 이른바 패드립이죠. 이런 게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니까 니네 아빠 친아빠 아니지? 이런 거야 약간. 네 아버지 고자냐? 너무 심했지 얘가, 점순이가. 그러니까 할 양으로 10번 거지 나서 화가 나서 고개를 휙 돌려버렸더니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 한 욕을 또 퍼붓는 거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 번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여 발톱 밑에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 두 눈에 분물까지 불끈 내 손. 거기다 써. 답답하고 분노에 찬, 답답하고 분노에 차고 했겠죠. 저 기집애가 진짜 이러고 여자 때릴 수도 없고, 그치?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 그러니까 점순이의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닭볕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흔히 이길 거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 눈깔 피로 흐드러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 깨워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 다른 방법을 차릴 수밖에 없대요.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넌지시 장독대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동그라미 해봐. 고추장을 먹여요. 아이고. 황소가 살모사 먹고 용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고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이로 들여 먹여봤다. 닭도 고추장에 맛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금시는 용을 못 쓸 터미로 얼마간 기운이 들도록 회 속에 가둬뒀다. 밭에 두엄을 두어짐지고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우란에 헌옷을 뜯는지 숨을 타는지 옹크리고 앉아 일할 뿐이다. 지원아, 네? 나는 한번 읽어줘봐. 나는 점순네 수탉이 거기. 나는 점순의 수탉이 너는 밭으로 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넣었다. 그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쌍을 하는데 소원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거치게 쫓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불안함도 많이 쳤지만 후들후들 타고 올라뛰고 할 뿐이므로 제가 한번 쪼아본 적 없었다. 이거요? 예, 그러나도 읽어줘. 그러나. 이 기회에 가서 젊은 주위타고 날씨를 건져 내어주신 원수를 쏘는 그들에게는 감제 상한 그리나 보면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오, 우리 닭 진짜 고추장 탓일까? 잘 싸우네요. 채유라, 옳다 알았다부터 읽어줘봐. 옳다 알았다 거기. 다 알았다. 고추장을 먹으면 저기가 한번 나는 충분히 알기 힘들어하겠다. 그때는 콩밥에 내가 닭상 고추를 넣어서 물 밖으로 내다보는 특별 공소리도 입맛이지 물살 시켰다. 예,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성격. 뭐냐면 고추장만 먹이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니네 생각에? 아, 물론 좀 고추장이 뭐 약간 좀 기운을 줬을 수야 있죠. 아무래도 자극적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 먹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쟁그럽다 그러죠. 얘들아, 쟁그럽다는 거는 징그럽다 혹시 그런 게 아니라 고소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다, 아주 잘됐다 이런 뜻이야. 쟁그럽다는 건 고소하다. 그 다음에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이 뭐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연방. 계속이란 많이 나와요. 연방. 근데 너네 혹시 미연방 이럴 때 연방은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 알죠? 여러 주가 모여져 있잖아요. 연합국.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연방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연방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어로 계속이란 뜻입니다. continue.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continue. 볼기짝을 두드리며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펼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었다. 뒤에 그다음에 하정이 읽어볼까 한번. 왜냐하면 거기 그 다음에 승우가 나는 읽어주세요. 나는 고추장을 한번 먹었다.
없더라면 좋았을 거 너무 급하게 싸는 그친 것이 더 후회가 난다. 장독대로 들어와서 다시 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지 않는다. 네, 나는 할 일 없이. 얘들아, 할 일 없이는 또 뭐냐면 할 일 없이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없이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니네 뭐 생이질이라든지 연방이라든지 할 일 없이 이런 단어는 좀 알아. 생이질 같은 건 특히 알아두면 좋겠어요. 생이질. 뭐하니? 아이나? 너야말로 생이질 아니야? 어? 아휴. 그 입에다가 걸련 물뿌리. 니네 걸련 아세요? 뭔지? 왜 약간 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입에다 대고 여기다, 그러니까 깔때기가 여기다 놓고는 여기다 고추장물 좀 이거 동물학대죠. 그리고 고추장물을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여부었다. 닭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당장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 흘리는 데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두 주어 종지가량 고추장을 먹이고 나서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 소나기에서 뻗어진 게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봐 얼른 회에다가 감춰두곤 오늘 아침에 겨우 정신... 이러다 닭 죽일 뻔했죠. 그쵸? 예.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기업 반드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제가 들어와가지고 회 꺼내가지고 간 게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두고 염려스러우나 그렇다고 나무를 안 하러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화가 많이 났죠.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고 싱둥공둥 나무. 근데 진짜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못 때리지. 예. 야, 근데 진짜 여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아, 물론 여자도 남자 때리면, 그래서 저도 선생님 남편이랑 싸울 때 이런, 때려봐! 막 이래. 어디 때려봐! 그러면 이제, 어우, 진짜 때리지도 못하고 막 이래. 선생님 남편이. 진짜 때렸다간 큰일 나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때려봐! 어디 때려봐! 그래, 어디 때려봐! 막 그래. 아유. 그 다음에 나는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호드기. 너네 호드기도 알아? 호드기가 뭔지 아세요? 호드기? 호드기 문다. 풀피리. 야, 근데 되게 좀 여기 약간 좀 그런 게 남의 닭 갖다가 닭싸움 붙여놓고 거기다 피리 불고 있어요. 약간 좀 사이코 같죠? 점순이의 성격 파탄. 호드기 소리를 듣고는 발이 딱 멈췄다. 산기슭에 널리 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앉아 점순이가 청승맞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건 그 앞에서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내 약을 올리느라고 닭을 잡아다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가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천연스럽게 호드기를 불고 있음이 틀림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점순이 같은 스타일은 좀 왼수되면 괴로워. 안 그래요? 끝까지 괴롭히는 스타일 같아, 약간. 예.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분노지, 분노. 나무찌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내동댕이 치고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댔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비를 흘리고 빈사지경이 뭘까요? 거의 죽어간다 이거야.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호드기만 부는 꼴이, 그쵸? 이게 좀 그렇죠. 아무래도 동네에서도 소문났거니와 나도 한자는 거칠거칠하다는 게 시원시원하다는 뜻입니다. 시원시원하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시방은 지금이에요. 시방 지금 보니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그래, 처음에는 거기 봐봐.
처음에는 점순이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좋은 애다. 얼굴도 예쁘고 뭐. 근데 점점 이제 분노하죠. 여우 새끼 같다. 그쵸? 화날만해. 근데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일났죠. 닭을 죽였어요.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려. 어이고야.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 때려 죽이니? 그럼 어째 하고 일어서니까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거기다 쓰세요. 이거죠. 마름찍 닭이죠. 하고 복장 떼미는 바람에 벌렁 잡아졌다. 이게 이제 이게 누구 집 닭인데 하고 탁 이렇게 민 거야. 누구 집 닭인데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땅 떨어지고 집 내쫓기고 해야 될지. 그쵸? 아, 이게 이제 점순이네 부모님이 알면 우리 집 쫓겨나지 않을까.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얽김에 거기 죽어봐 엉 하고 울음을 얘들아 17살 남자애가 엉 하고 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순진하고 겁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2단부터 이거 별표하세요. 너 2단부터 안 그럴 테냐? 이게 너 2단부터 안 그럴 때 봐. 나의 점순이 의도와 나의 받아들임이 서로 좀 얽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점순이 너 이제 그럼 안 그럴 거야. 무슨 말 같아요? 닭 안 죽일 거냐 이거 같나요? 민우야 왜 이런 말 한 거 같아 점순이가? 너 이제부터 무슨 말 같아? 모르겠나요? 지원이 생각에는 무슨 말 같아 이게? 아니 편하게 얘기해봐요. 이런 말의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용서? 채율이는? 채율아 혹시 생각나니? 뭘 것 같아? 왜 이런 말, 너 이제부터 안 이럴 거지? 뭔 것 같아?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닭 죽이지 말라는 걸까? 아니요. 그럼 뭐 같아? 뒤에 애정 표현을 거절하지? 그렇죠. 뭐냐면 너 이제 내 마음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제 감자도 잘 받아먹고 내가 주는 대로 할 거지? 나 무한하게 이건데 근데 나는 뭐냐면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봐.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그래 하고 무턱대고 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 점순이의 이 말뜻을 이해는 못하는데 그래 라고 말을 한 거죠. 됐니? 썼어? 예. 아유 참.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너 이제 내 마음을 거절하지 않을 테냐? 이 뜻이에요. 너 내가 주는 거 잘 받아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게 또 있어요. 자, 닭싸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한쪽에 그 옆쪽에다 좀 쓰세요. 자, 닭싸움의 의미가 있는데 초반이랑 후반이랑 달라요. 자, 초반의 닭싸움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요, 나에게 이제 마음을 거절당한 점순이가 복수하는 거였다면,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보여준다면, 이 닭은 지금 뭐냐면, 이 닭 싸움으로 인해서는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게 되죠. 너 이제부터 그럼 안 그럴 거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점순이가 닭 죽은 거를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담부터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굿테니. 그래 이제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아니라 하고 이제 이거죠.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써.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아니를 테니. 거기다 화해라고 쓰세요. 화해하게 되는 거죠. 화해. 필기 잘하고 있니? 네, 완전. 완전? 봐봐 어때? 아니, 아이는 거 봐요, 아이는 거. 자, 봐봐요. 야 찢어진다. 봐. 선생님, 봐봐요. 야 제대로 한겨 이게? 선생님, 봐봐요. 아유. 필기들 좀 잘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세상에. 됐니?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아우 진짜 저거 저거 좀 꺼주세요. 선생님, 저의 팬츠는 어때요?